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상을 들여다보는 창, 바로 광학 현미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게 그냥 단순히 물체를 크게 보여주는 돋보기랑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정말 놀라운 과학과 예술이 숨어 있는 세계로 저랑 같이 한번 떠나볼까요? 자, 그럼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 주변 모든 것을 이루고 있지만 정작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대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시작은 이렇게 간단한 질문이지만 그 해답은요, 빛을 정말 기가 막히게 다루는 기술에 숨어 있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처럼 정말 환상적인 사진을 얻으려면요, 그냥 물체를 크게만 만드는 걸로는 부족해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얼마나 선명하게 만드느냐 하는 기술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현미경으로 무언가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핵심 개념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게 바로 이 두 가지를 헷갈리는 거예요. 배율과 분해능. 배율은 그냥 이미지를 크게 만드는 거고요. 분해능은 얼마나 세밀하게 구별할 수 있느냐 하는 능력이죠. 만약에 분해능이 안 좋으면 아무리 배율을 높여봤자 그냥 흐릿한 이미지를 더 크게 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무작정 배율만 높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는 배율을 더 높여도 더 자세히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커지기만 하는 의미 없는 확대가 되는 지점이 와요. 바로 그 순간부터는 분해능이 왕입니다. 분해능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수차라고 불리는 렌즈의 결함인데요. 이건 아무리 비싸고 좋은 렌즈를 써도 피할 수가 없어요. 빛 자체가 가진 물리적인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미지가 왜곡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선명한 이미지를 얻는다는 건 결국 이 수차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숫자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왼쪽이 색수차인데요. 이건 마치 프리즘처럼 빛이 색깔별로 갈라지면서 초점이 다 다른 곳에 맺히는 거예요. 당연히 상이 번져 보이겠죠? 그리고 오른쪽은 구면 수차인데 렌즈의 가운데를 통과한 빛이랑 가장자리를 통과한 빛이 서로 다른 곳에 초점을 맺어서 이미지가 흐릿해지는 현상입니다. 이 둘 다 선명도를 팍팍 떨어뜨리는 아주 골치 아픈 주범들이죠. 자, 그럼 이제 현미경 그 자체의 구조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똑똑한 기계가 도대체 어떻게 빛의 경로를 이렇게나 정밀하게 제어하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현미경 조명이 그냥 아래에서 불만 켜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 복잡한 그림이 바로 퀼러 조명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이건 빛의 경로를 아주 정교하게 조절해서 우리가 보려는 시료의 모든 부분을 그림자 하나 없이 아주 균일하고 밝게 비춰주는 역할을 해요. 딱 무대 위의 주인공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주인공이 가장 빛나 보이잖아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개구수, 영어로는 NA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렌즈가 빛을 모으는 능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개구수가 클수록 더 많은 빛을 끌어모을 수 있고 빛을 많이 모을수록 더 작고 세밀한 구조까지 선명하게 분해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중요한 능력치는요,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대물 렌즈 옆면을 보면 떡하니 쓰여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독해 볼까요? 여기 10x라고 써 있는 건 100배율이라는 뜻이고요. 그 옆에 1.30이라고 써 있는 숫자, 이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개구수 값입니다. 좋아요. 지금까지 현미경 자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아무리 좋은 현미경이 있어도 우리가 보려는 시료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료를 준비하는 과정을 볼 건데 이 과정이야말로 정말 과학이 예술의 경지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재료를 관찰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건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마운팅으로 시료를 단단하게 고정시키고요. 두 번째는 그라인딩으로 표면을 거칠게 갈아내서 평평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는 폴리싱이라고 해서 아주 미세한 입자로 표면을 거울처럼 매끄럽게 닦아내고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바로 에칭인데 화학물질로 표면을 살짝 녹여서 우리가 보고 싶은 미세 구조가 드러나게 하는 거죠. 첫 단계인 마운팅부터 자세히 볼까요? 이건 시료를 다루기 쉽게 수지 같은 걸로 감싸서 고정하는 건데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왼쪽처럼 열과 압력을 가해서 단단한 폴리머에 박아넣는 열간 마운팅이 있고요. 이건 튼튼한 재료에 쓰겠죠?
반면에 열에 약한 섬세한 시료는 오른쪽처럼 상온에서 천천히 굳는 에폭시 수지를 사용하는 냉간 마운팅을 씁니다. 자, 마운팅이 끝났으면 이제 표면을 다듬어야죠. 연마와 폴리싱 과정을 거쳐서 정말 흠집 하나 없는 반짝반짝한 거울 같은 표면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요. 빛이 표면에서 남반사 없이 아주 정확하게 반사되어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단계, 바로 부식입니다. 이건 정말 마법 같은 과정이에요. 화학약품을 써서 표면을 선택적으로 살짝 녹여내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그냥 매끈하게만 보였던 표면 아래에 숨어있던 재료의 진짜 속살, 그러니까 결정립계 같은 내부 구조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치 사진을 현상할 때 인화지 위에 서서히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기본기가 탄탄하게 준비가 되면 이제 과학자들은 빛을 가지고 정말 그림을 그리듯이 창의적인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몇 가지 고급 현미경 기법들을 보면서 이게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조명 방식 두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왼쪽 명시아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현미경이에요. 배경은 밝고 우리가 보려는 대상은 어둡게 보이죠? 그런데 오른쪽 암시아는 이걸 완전히 뒤집습니다. 빛을 정면이 아니라 비스듬한 옆쪽에서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배경은 완전히 깜깜해지고 시료의 아주 미세한 특징에 부대친 빛만 반짝반짝 빛나게 보입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요. 자, 이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바로 현광 현미경인데요. 원리가 좀 재밌어요. 잘 들어보세요. 먼저 아주 특별한 필터를 써서 여러 색이 섞인 빛 중에 딱 한 가지 색의 빛, 예를 들면 파란색 빛만 골라내서 시료에 쏴줍니다. 그러면 시료에 미리 붙여놓은 현광 물질이 이 파란 빛을 냠하고 먹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가진 에너지로 다른 색의 빛, 예를 들면 초록색 빛을 뿅 하고 내뿜는 거죠. 그럼 현미경은 다른 빛은 다 차단하고 시료가 내뿜은 이 초록색 빛만 딱 잡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똑똑하죠? 그 결과가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이 사진 한 장이면 설명이 끝납니다. 보세요. 왼쪽은 그냥 일반 명시아 현미경으로 본 거예요. 뭐가 뭔지 그냥 흐릿한 덩어리로 보이죠. 하지만 오른쪽 똑같은 시료에 형광 염료를 사용해서 봤더니 와, 두 가지 물질이 완전히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분리돼서 보입니다. 정말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요즘 기술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현미경으로 시료의 2D 평면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 병원에서 CT 촬영하듯이 초점거리를 계속 바꿔가면서 시료를 아주 얇은 광학적 단면으로 층층이 잘라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찍은 수십, 수백 장의 2D 단면 이미지들을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바로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꽃가루 알갱이처럼 정말 숨막히게 아름다운 3D 이미지가 재구성되는 거죠. 평면으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입체적인 구조를 완벽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빛의 성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유자재로 굴절시키고 걸러내고 또 포착하는 방법을 마스터함으로써 단순히 작은 것을 보는 걸 넘어서서 보이지 않던 세계의 근본적인 비밀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기 위해 빛을 다루는 정말 정교한 방법을 배워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어딘가에서 딱 맞는 기술이 나타나 빛을 비춰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미지의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